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지난달 19일이었죠. 베이징 이장에서 로봇과 사람이 함께 달리는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에 참가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총 21대로 완주한 로봇은 불과 6대에 불과했다는데요. 시작하자마자 넘어진 로봇도 있었고 또 방향을 잃기도 하는 등 보기에도 위태로운 로봇도 있었지만 로봇 마라톤 대회를 통해서 중국의 로봇 산업이 양적 또 질적으로 획기적으로 도약했음을 전 세계에 알린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중국 로봇 기술의 실태와 전망 살펴보고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전 경희대학교 빅데이터 응용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9일부터 그날 하루 열린 건가요? 네네. 네, 그럼 며칠 전에 가셔가지고. 전날 도착했습니다. 전날 도착하셨어요. 원래는 4월 13일에 하기로 예정됐었는데 네. 태풍 불고 바람 많이 불고 그래서 네. 일주일이 연기되는 바람에 제가 비행기표 다시 끊고 네. 그래서 4월 18일에 도착해서 19일에 진행됐습니다. 네. 뭐 열리기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참 기대가 많이 모아졌었거든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를 한 바 있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중국이 이렇게 로봇 마라톤 행사를 열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이제 로봇이라고 하면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영상에서 보면 잘 짜여진 환경에서 뛰고 막 하면 사람들이 막 멋있게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1배속이 아니라 2배속, 3배속 된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실수한 건 다 자르고 하니까 되게 멋있는 영상만 있죠. 저도 굳이 가게 된 것은 가까운 북경에서 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생생하게 제 눈으로 봐야 네. 이제 로봇의 실체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로봇 산업이나 로봇 기술의 실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간 거고요. 네. 중국이 이것을 이렇게 열었다는 자체는 그런 자신감을 또 주는 그런 의미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실제 환경에서 21km 이상을 뛰게 함으로써 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술을 검증하고 여러 가지 효율성을 또 테스트하고 네. 또 AI 어떤 판단 능력도 실험하고 여러 로봇 회사들의 어떤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중국 당국에서 이런 대회를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21km니까 이제 결국 하프 마라톤 네네. 길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처음 시작해가지고 네. 완주를 한 로봇이 들어올 때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결국 2시간 40분 몇 초가 1등이었습니다. 네. 로봇이 사람보다 빠른 게 아니죠. 그렇죠. 아직은 빠르지 않죠. 사람은 1시간 내 그러니까요. 들어올 수 있는데. 네, 그렇군요. 그 이좌ang이라고 네. 가보질 못해가지고 네. 거기가 좀 이정 개발구가 국가급 로봇 특화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되고 있다면서요? 저도 이번에 그 동네를 처음 가봤는데 네. 그동안 우리가 뭐 동북 쪽에 한국 사람들 많이 사는데 네. 또는 뭐 천안문 근처 이렇게 그렇죠. 이제 관광으로 가는데 이번엔 동남 쪽인데 마치 좀 판교 느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떠한 테크놀로지 회사들이 많은 그런 로봇 특화 지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네. 샤오미 네. 뭐 이런 여러 중국을 대표하는 IT 기술 회사들이 네. 또 집결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랬군요. 네. 근데 이제 경기가 막상 열리니까 어떠셨어요? 저희는 이제 그 뉴스 통해서만 이제 첫 회사 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시작하자마자 넘어진 로봇도 있다고 네, 들었어요. 아예 출발도 못한 로봇도 있고요. 굉장히 아. 위험하게 이렇게 막 부딪힌 로봇도 있었고 네. 트랙이 두 가지로 엄격하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달리는 트랙과 이제 로봇이 달리는 그러니까 트랙. 로봇을 그러면 네. 원격 조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달리면서 옆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옵션이 조금 거였어요? 그래도 유연했는데요. 예, 예. 원격 조정을 해도 되고 완전 자율로 해도 되는데 네. 1등한 로봇은 앞에서 사람이 뛰었고 그 사람을 쫓아가는 형태로 했습니다. 사람이 네. 뛰면 그 옆에서 쫓아간다고요? 네네. 근데 나눠져서 한쪽은 사람, 한쪽은 로봇 이렇게요? 그러니까 네 한쪽은 완전히 이제 사람 전문 마라토너나 일반인들이 뛰는 트랙이 있었고요. 네네. 다른 한쪽은 완전 로봇만 뛰는데 네. 이제 그 천공이라는 로봇이 우승을 했는데 천공 울트라인가? 네, 천공 울트라의 전략은 뭐냐면 앞에 네. 리더가 한 명이 뜁니다. 한 5m 앞에. 네. 그럼 얘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뛰는 형태로. 네. 또 어떤 로봇 N2라는 로봇은 완전 자율로 리모트 컨트롤 없이 뛰었다는 데 또 의미가 있고요. 아, 네. 그래요? 네. 네. 그 하도 그
생각보다 우왕좌왕하는 게 많아서 이런 표현까지 있었다면서요? 고장난 기계들의 경연이다. 네. 네. 사실 제가 이번에 리포트를 한 일주일 전에 낸 이유도 그런 부분이었는데 언론에서 약간 그런 잘 안 된 것만 그런 게 좀 재밌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그런 정말 아예 출발도 못하고 어기정 걷는 것도 있었고 이렇게 네. 왼 옆으로 걷는 것도 있었고요. 아, 앞으로 가지를 못하고. 네네. 네. 예, 그다음에 또 유니트리라고 우리가 보통 CES나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는 글로벌 중국의 가전박람회에서. 네, 최고의 어떤 중국 로봇이라고 여겨졌던 그 유니트리의 지원 같은 경우는 네. 거의 완주도 못했고 처음에 거의 출발을 제대로 못하면서 이제 실망을 했죠. 그런 것들이 이번에 로봇 하이프 마라톤을 연 정말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니까 네.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과 좀 닮게 만든 로봇인 거죠. 네. 예를 들면 네. 키가 80cm 이하는 네. 참가할 수 없었고요. 75cm의 단신 로봇도 있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었나 보죠. 아, 네. 뭐 워낙 정보가 많이 네, 혼란스럽긴 합니다. 네. 네네. 네, 그 어쨌든 정도라고 그 생각하시면 정도고. 됩니다. 네. 그다음에 키가 아까 말씀한 천궁 울트라 같은 경우는 좀 체격이 좋다면서요. 180cm에 55kg로 상당히 이제 날씬하고. 마르게 이제 한 날렵해 거죠. 보인. 네네. 네. 그것도 여성 로봇도 있었다면서요? 네, 여성 로봇으로 이제 분장을 시켜서 모습을. 네, 그렇게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몇 대가 지금 몇 대라고 해야 네, 되죠? 이제 21대가 나갔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예를 들면 한 로봇 회사에서 2개의 로봇이 참가한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송현 동력이라는 그 회사는 N2라는 로봇을 참가시켰는데 네. 약간 옵션을 다르게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원칙이 다른 회사 로봇을 그냥 사가지고만 출전하는 거는 좀 금지시켰고요. 다른 로봇을 사더라도 자기가 튜닝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있는 팀만 나갈 수 있게 네. 했습니다. 그래서 유니트리 같은 경우는 유니트리라는 회사에서 참가시킨 게 아니라 이제 유니트리의 G2를 지원을 사서 네. 참가한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네. 네. 어쨌거나 조롱과 감탄, 뭐 기대와 회의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들을 이렇게 기사로 쏟아냈던데 이번에 이제 중국의 로봇 굴기를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라고 교수님께서는 직접 가보시면서 가본 분으로서 이렇게 저는 평가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네. 21개 로봇이 나왔는데 완주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6개 로봇이 이제 완주를 했고 그 어떤 대회 운영이나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하면은 인간보다 나을 거라고 다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몇 배속으로 만들고 또 좋은 장면만 다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하니까 아주 잘할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좀 실망을 했을 텐데 이 마라톤 코스가 우리 그 사람들이 달리는 그런 마라톤 코스하고 비슷했나요? 예를 들어서 무슨 땅의 그 지형이라든가 뭐 경사라든가 뭐 가다가 좀 힘든 적도 있고 뭐 이런 거요. 네, 그러니까 가장 최대 경사는 9도 정도의 네. 경사가 있었고요. 내리막길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내리막길은 상당히 로봇한테 힘들었을 텐데 왜냐하면 일단 넘어지면 네. 굉장히 이제 손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르막길이 있었고 굉장히 커브는 많았습니다. 노면도 뭐 노면은 뭐 거기 아스팔트.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그 뭐 자갈, 진흙 우리 이렇게 다 같으면 섞여 있던가요? 네, 올림픽 공원 같은 데에서 처음에 출발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지만 그 공원만 달리는 게 아니라 결국 나중에는 시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또 진흙길도 있었고 약간 돌이 깔린 길도 있었고 아스팔트가 물론 대부분이었지만 네. 상당히 뭐 우리 인간이 그냥 사용하는 길이었다. 길을 특별히 닦은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군요. 이번 마라톤을 위해서. 그럼 사람들은 어느 정도 참가했어요? 마라톤하고 같이 뛰었다면서요? 꽤 많은 네, 숫자가. 12,000명? 아 그래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관심이 로봇 마라톤이니까 네. 사람들도 이제 기록을 해서 뛰는 사람이 있겠지만 네. 로봇이 지나가면 네, 같이 맞춰서. 뛰기보다 이 사진을 찍는 모습이 많이 자기들도 예, 선수들이 뛰면서 마라토너들이. 네, 오히려 그냥 서서 옆에 트랙에 로봇이 신기하니까 이제 그런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네. 왜냐하면 또 12,000명 중에는 굉장히 뭐 아마추어나 즐기기 위해서 나온 어떤 마라톤 선수들도 많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로봇보다 뒤늦게 뛰던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그 볼거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그런
참가한 분들과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이 됐었고 네. 그래서 그 참가한 사람들도 이제 로봇을 사진 찍는데 굉장히 많은 신경 쓴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구경하는 분들은 다 트랙에 네. 다 옆에 나왔지만 물론 우리가 아주 뭐 올림픽 하듯이 아주 많은 사람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네. 트랙에 사람들이 계속 있어서 이제 박수 치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뭐 짜요? 뭐 이런 네네. 중국어로 굉장히 이제 화이팅인가 뭔가요? 그게 무슨 그런 뜻이죠? 거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네. 그런 모습이 좀 재밌었습니다. 네. 네. 로봇이니까 가다 물 마시는 일은 없었겠네요. 당연히. 그런데 이제 네. 우리 인간 마라톤은 5km마다 네. 그런 곳이 있대요. 네. 근데 이번에 경우는 한 4km에서 5km 정도에 예. 이제 그러한 배터리를 교환하거나 아. 심지어는 전체 로봇을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머리만 놔두고 한다는 건 전체 다요? 네. 그러면은 그 로봇이 계속 뛰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지금 우승한 로봇은 그 배터리만 교체했고요. 아하. 배터리만 세 번을 교체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그 배터리 교체도 중간에 가다가 교체하는 거는 실격이에요. 아, 네, 우리 물 마시는 물 마시는 그 스테이션에서만 스테이션에서만 네, 배터리 배터리를 교체가 교체할 수 가능했다. 있고요. 아. 어떤 부품이나 자기의 전체 로봇을 교체해도 가능했는데 네. 그럴 경우는 첫 번째 교체가 일어나면 10분 페널티를 아, 그렇군요. 먹고요. 네. 두 번째 교체하면 또 15분 페널티를 먹습니다. 네. 이제 어쨌든 기계니까 그 모터가 있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 네네. 네. 모터가 있으면 어느 정도 쓰면 이렇게 발열 네. 뜨거워지잖아요. 네. 그게 문제였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한계점은 이번에 좀 드러났고 어떻게 네. 보완이 될 건지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요. 발열이 일어나면 예. 뭐 센서가 감지해서 조금 이제 식혀야 되고요. 네. 그럼 이제 냉각 팬이 들어 있는 로봇도 있고요. 또 좀 무서웠던 거는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네. 스프레이를 뿌리는 모습을 또 볼 수도 있었습니다. 열을 식히느라고. 네네. 네. 어느 부분에 보통 이게 발목 부위 이런 데 그렇군요. 뿌리더라고요. 처음에 좀 뭐 파스는 아니겠지 인간이면 파스인데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희도 이제 알아보니까 네. 그것이 이제 냉각을 더 효율하게 네. 이번에 그 대회가 오전 7시 반인가 시작했는데 네. 날씨가 선선하고 좋아가지고 네. 그 발열에는 좀 지장이 없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들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날씨는 그런 부분은 좀 유리했습니다. 굉장히 네. 시원하고 다행히 또 비는 안 왔고 네. 하지만 약간 노면이 젖은 데도 있긴 있었고 근데 굉장히 시원한 날씨여서 그런 발열 문제에서는 유리한 비가 그런 많이 왔더라면은 기계 작동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네,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 4월 13일 날 원래 열리려고 그때는 일요일에 열리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네. 아무래도 바람이 있으면 일단 굉장히 어렵고요. 네. 오히려 비보다 더 어려웠을 텐데 네, 그날은 바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비도 네. 없었고 시원한 날씨였습니다. 어쨌든 영화에서 로봇이 뛰고 걷고 별거 다 하는 걸 봤던 입장에서는 이게 아직도 거리라든가 산길 뛰고 경사 오르는 건 하고 내리는 거 못 하고 뭐 출발도 제대로 못 하고 이런 게 좀 아직 이 수준인가 하지만 네. 사실 많이 발전한 거죠. 그건 영화에나 있는 일이었고요. 근데 만약 중요한 건 여기서 1등한 로봇은 네. 계속 카피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굉장히 다양하고 사람의 발전은 굉장히 진화를 겪어야 되고 학습을 네. 겪어야 되고 어떤 훈련을 겪어야 되지만 로봇이라는 것은 어떤 기계적인 거고 팔다리 이런 것들은 다 카피돼서 대량 생산될 수 있는 것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 못한 로봇을 볼 게 아니라 잘하는 잘한 거. 로봇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가.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다른 나라에 이 정도가 있는가 이렇게 봐야 될 것 인간이 같습니다. 마라톤을 얼마 벽을 깨는 거 그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로봇은 순식간에 그걸 뛰어넘을 수도 있는 네. 그래서 확대 복제 재생산이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현재 1등, 2등, 3등 수준이 카피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제 안드로이드 로봇은 이제 미국이 주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그 중국도 굉장한 기술력을 갖고는 있다, 잠재력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줬다라고 교수님께서는 평가하신다는 말씀이신 네, 건가요? 예를 들면 미국산 로봇에서 제일 많이 뛴 게 네. 5km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21km를 완전히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미국산이 이번에 온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뭐 어떤 뭐 미중 갈등이 있어서 그런지 다른 나라의 회사들은 오지 않았지만 모르긴 몰라도 제 생각엔 미국 회사의 최고 회사들이 왔다 하더라도 네. 중국 회사들을 이길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1등한 로봇이 아까 천궁 울트라, 네, 네. 키가 80에 네, 네, 예. 그러니까 어떤 점이 좀 남달라서 확실히 처음부터 끝까지 괜찮았나요?
한 번 넘어졌다 그래요. 제가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또 같이 간 학생 연구원들이 이제 중국 방송을 틀어놓고 있긴 했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중국 그 시청자들한테는 그 로봇이 각인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제일 먼저 뛰었고요. 네. 키가 180에 55kg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갸냘픈데 그 정말 뛰는데 최적화된 로봇이죠. 네. 심지어는 손을 이번에 없앴어요. 아. 손가락 분야를. 관절은 이렇게 있고 맨 네네. 마지막에 손목 부위부터 예, 손가락이 예. 없는 거죠. 네, 네, 제가 그래서- 지금 사진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뛰는데 최적화된 그런 로봇이었고 상당히 잘 뛰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 천공까지 합쳐서 완주한 팀, 그러니까 로봇이 총 6대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 외에 또 어떤 로봇에서 좀 가능성을 가장 이제 보셨습니까? 인기가 있었던 게 N2라는 로봇인데 N2? 네, 네. 걔가 키가 120cm 정도의 한 30kg 로봇이어서 네. 좀 아기 같았지만 네. 그 회사에서 2개를 내놨는데 둘 다 완주를 했어요. 완주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네. 아까 말씀드린 천공 울트라는 앞에서 사람이 뛰었지만 여기는 앞에서 뛰는 사람이 없는 거는 이제 혼자 간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리모트 컨트롤도 아니었다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이제 GPS 정보와 어떤 미리 입력된 어떤 코스 정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네. 이제 자율주행 형태로 자율적으로 21km를 끝까지 뛰었다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것이었고요. 또 행자 2호라는 예. 우리 어감은 좀 그런데 네. 네, 재밌는 행장이요. 이름책이 많았습니다. 네. 뭐 해파, 뭐 바다의 파도에 뭐 그런 소년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런데 네, 네. 행자 2호는 배터리를 한 번도 안 갈았어요. 대단하네요. 네, 그것도. 네. 네. 근데 이제 본체는 갈았어요. 네. 본체는 갈아서 페널티를 받았지만 배터리를 안 갈았기 때문에 이 로봇은 배터리 하나 하나로? 가지고 21km를 갈 수 있다. 네. 이런 부분. 그러면 네. 지금 말씀하신 행자 2호랑 네. 아까 뭐라 그러셨죠? 그 N2. N2. 네. 네. N2의 그 기능이랑 네. 그다음 1등한 천공 울트라 다 합해 놓으면 네. 어마어마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게 특징이 이번에 뭐 이렇게 짜고 친 것도 아닐 텐데 네. 1, 2, 3등이 각자의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등은 굉장히 빨리 통과했다라는 점. 그다음에 본체가 그대로 갖고 배터리만 두세 번 교환했는데 네. 배터리 교환에는 페널티를 안 줘요. 네. 그 대신 배터리 교환 시간이 빨라야 되겠죠. 네. 그다음 배터리 교체하는 곳도 이제 지정돼 있고요.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율주행을 했다라는 거. N2는 자율주행을 했고, 그러니까요. 예, 한 회사에서 나온 두 로봇이 다 끝까지 완주했다는 거. 앞에 네. 인도하는 사람 없이. 네. 그다음에 이제 행자 2호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를 교체해냈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 가격도 굉장히 달라요. 그 1등한. 천공은 이번에 네. 원래 가격이 한 2억인데 네. 경매를 붙였는데 네. 한 2억에 2억 원 우리 돈 네, 하나로.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한 100만 위안쯤 되나요? 예, 네. 예, 그 정도의 이제 그 판매가 됐고요. N2 같은 경우는 이게 7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송현논력이라는 회사가 일종의 로봇계 샤오미를 표방하는 그런 기업이어서 네. 700만 원이니까 사람들이 너무 사실 제일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600대 정도가 이제 주문이 네. 사전 주문이 좀 들어왔다는 그렇군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뭐 네. 억대가 아니라 700만 원 되면 쟤랑 나랑 좀 마라톤 좀 뛰어보고 싶고 아침마다 데리고 나가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런 로봇이 없죠 지금. 오늘 현재 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 쓰는 작업용 이런 로봇들은 있지만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 하면서 이렇게 뛰어다니고 이런 건 아직 없는 거. 근데 저 현대자동차가 그렇죠?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했고요. 네. 또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고, 그다음에 LG가 베어 로보틱스 인수했고, 그다음에 또 한양대 교수님이 하시는 그런 이제 벤처들이 있고 이런 그런 상황인데 아마 이번 마라톤 대회에 나갈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년이든 뭐 8월에는 또 로봇 올림픽이 또 북경에서 열립니다. 올해 8월. 네네. 네. 그럼 그때는 과연 또 한국의 어떤 로봇 회사가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수님? 지금 일단 로봇 산업 펀드가 한 2조 대가 지금 그 이장 지역에 그 지역에만. 네, 그 지역에 되어 있고 거기에 네. 아예 이제 로봇 센터가 있고 거기 모든 로봇 회사는 거기에 등록하면서
이제 노하우를 공유하는 형태로. 네. 지난 1, 2월에 딥시크 쇼크가 일어난 것도 중국의 지금 AI 회사들은 서로 그 모델을 다 중국 정부에 등록하면서 노하우를 공유해가면서 네. 미국을 쫓아갈 때까지는 이제 그러한 오픈 소스 전략을 이제 취하고 있는데 네.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펀드를 한 2조 정도 넣으면서 집중적으로 일종의 컨트롤 타워가 있고 그런 네. 과정에서 뭐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네. 점이 좀 특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좀 이런 지원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을 다 쫓아갔다고 해서 상당히 조금 마치 조금 쉬는 느낌이 있다면 지금은 다시 또 중국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또 중국을 쫓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때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이번 베이징 로봇 마라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무엇인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개방된 환경에서 서로의 실력을 겨루는 그러한 어떠한 이제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국이 이 가까운 나라 중국, 예전에는 산업용 로봇 하면 일본이었고 또 가장 한국이 로봇을 많이 쓰는 나라였지만 지금은 그러한 이제 휴머노이드 시대로 가고 있고 휴머노이드에 두 가지가 있겠죠. 머리를 잘 만드는 거. 그다음에 팔다리를 잘 제어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이 저는 국방 차원에서도 우리 네. 한국이 신경 써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희대학교 빅데이터 응용학과 이경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